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채굴 붕괴 일어나지 않는다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2023년도 고금리, 고물가 로 인해서 다른 에너지 비용과 그 다음에 정부의 여러가지 환경 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상당한 규제와 압박과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크립토 퀀트 자료 기반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포인트는 과거의 소형 채굴 회사들이 이번에 많이 부도가 날 것이냐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풀 자체가 파운더리 USAD와 엔트풀, 바이낸스 풀 비중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결과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작년 말 때부터 올해 초까지는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반면으로 또 보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기관 채굴자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냐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이 판도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관이 채굴자에 있는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굴에 있는 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덜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추가적인 올해 확장성이 어디까지 진출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 쪽에서 들어왔던 거래소 출범 소식과 그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도 수질 계열화 형태로 모델링을 안 했을 때 거래소에서 코인에 빠져나갔을 때 거래소 운용이 답보 형태라는 걸 이번에도 FTX 사태를 보고 많은 걸 깨달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월가 입장에서도 이번에 대부분 채굴에 있는 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올해 중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을 만한 방어선 라인이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SEC 그레이스케일 GBTC ETF 전환 거부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곧 이게 좀 더 앞당겨졌던 배경은 이번에 DCG 쪽에 문제가 좀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좀 더 소송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두 변론은 4월 초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3, 4월 달 아주 시끄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가 채권자 자체 보상 토큰 지급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토큰으로 보상을 한다. 돈이 없으니까 토큰으로 먼저 보상을 하겠다. 근데 이게 규제 기관 측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획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가 된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2024년도 라이선스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EU의 미카 발표의 규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이 CIO가 암호화폐 강세장 디파이가 주도할 것이다. 간략하게 보게 되면 디파이의 문제점은 수수료 문제가 가장 컸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디파이가 다시 한번 주도를 가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장 대표께서 계속해서 나 월급 들어왔으니까 또 긁는다 라고 해가지고 또 긁었습니다. 네, 얼마나 이분은 과연 3월 달에 재임에 성공을 할 것인지. 재임에 성공을 못하면 월급이 끊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우나 고우나 누군가 사줄 수 있는 대상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의 주주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쪽 주주에 있는 대표가 최대 주주가 아니면 내 표심이 그렇게 파워가 많이 생기지 않죠. 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이번에 소송건이 생각보다 많이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3조 원 규모라고 되어져 있고요. 소송을 제기한 건이 82건 정도가 되고 43%가 뉴욕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은 생각보다 좀 많이 엄청나게 크립토 시장에 따른 그런 규제와 압박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소송에 있는 결과치가 하나하나씩 공개가 될 때마다 그게 파급력이 있으며 미친 영향 강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따른 이번에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살펴봐야 되는 점이라고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져 있던 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점도표가 있으면 얼마까지 올리고 얼마까지 내리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어디에서 멈출지는 살펴보는 가운데 인상은 계속하겠다라는 말할 수는 있지만 경제 데이터에 우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지침도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31일 발표되는 고용비 지수 ECI를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준 내부들의 이번에 비둘기 바람이 부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준 위원들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매파이 위원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중도층과 비둘기층이 훨씬 더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단기 홀더 물량 97.5% 수익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홀더 물량의 97.5% 이상이 수익을 봤다라는 구간이 초록색이고요. 손실을 봤다라는 곳이 빨간색 구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 데이터 폭을 본다라고 하면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개미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올라탈 때마다 수익성이 매우 커지는 효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기 홀더 물량이라고 했으니까 단기적인 형태로 들어왔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실적 구간은 내가 저렴하게 사겠다라고 이렇게 좀 나대다가 손실률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웃긴 건 무엇이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저렴한 구간에서 못 샀어요. 지금 많이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은 불장이 들어올 때 타도 늦지가 않거든요. 이 구간에 있는 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형태만 보아도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나는 좀 더 많이 먹을래 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먹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라고 하면 무언가를 좀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채웠던 간에 그런 노력과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무언가에 따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내가 가장 저렴한 구간에 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달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 멘탈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멘탈리즘이 강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좀 보충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저점에서 극복하고 많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유 중이거나 잃어버린 코인 수가 지난 5년 중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을 했고요. 현재 750만 개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50만 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지만 있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고소득자이다 보니까 있는 둥 마는 둥 할 필요성이 있겠죠. 두 번째, 더 많은 기대감으로 나는 그냥 중위소득자나 저소득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냥 이 돈은 없는 척 20년 30년 뒤에 오픈을 하자 이렇게 그냥 굳건하게 들고 가는 제 주변 지인분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매번 자본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어느 시점에서 주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라. 그건 돈에 있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터닝 포인트를 먼저 할 때 그 자본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포인트를 다 놓치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돈은 솔직히 말을 해서 있다가도 없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함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보다 형 누나 분들이 워낙 많은 구독자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0.5% 구간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조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되겠고요. 현재 시장의 채굴자들의 관점과 그들의 움직임에 따른 내용이 있었는데 또 이것도 이 지표는 또 보게 되면 푸열 멀티플이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추이가 1 이하에 있는 값은 채굴자의 평균보다 적게 벌고 있음을 표시하는 데이터 값으로 아무래도 지금은 채굴자들의 사이에서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버티면서 팔지 않으면서 버티려고 하는 구간대까지 지금은 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채굴자들은 오랫동안 손익분기점 근처와 그 이하의 어려움을 겪었고 금리 인상의 부채 압력에 시달렸다. 그들은 비트코인 유동 현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마의 곡선이 넘어가면 또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상반기 준비도 천천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금 ETF 비중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기영 대표가 파이낸스 직원들 너무 좋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또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재택이고 무려 8,000명이 재택이 된다라는 것에 놀라웠다. 좋은 직장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시장적인 분위기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요건 중에 하나는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 유지와 그 다음에 약간의 악재적으로 작용을 했던 건 이번에 S&P 제조 서비스 심리 수요가 위축이 됐고 그 다음에 2월 1일 오펙 플러스 산유량의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조업 부분에 따른 내용이 나왔는데 50 치면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에 따른 실적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동향은 또 웃긴 건 월마트가 가장 큰 유통 마켓 정도에 있는 영향력을 행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최저시급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CEO의 언급은 우리가 다시 교육비 투자하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깝다. 차라리 그냥 임금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탈했었을 때 교육비,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불만족하고 단기간에 또 나가면 또 시간에 있는 공백과 그 남아져 있는 그 직원들이 그 부족한 인원수만큼에 있는 걸 다 충당을 해서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안 좋은 악순환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임금이 저렇게 최저 구간대를 계속 높여준다라는 건 물가가 내려갈 여지에 있는 마지노선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자기 직전에 저도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기술적 오류가 이번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게 뭔 일이 있었길래 위아래로 그냥 저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보면 선물이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청상급이죠. 예. 근데 이게 요즘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전반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이 좀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이게 또 기술 오류로 인해서 대부분 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컸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게 되면 위아래로 엄청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코인도 잠깐 약세 구간대로 넘어갔던 시점이 시간 대비로 보아도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게 그 시점 사이로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여전히 미국 지수와 동등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